이놈의 집구석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정말. 아유, 연병아 내 가시네. 축구 보면서 통닭을 2마리나 처먹고 치우지도 않네 썩을. 근데 이 뼈다구는 음식물 쓰레기인가 일반 쓰레기인가? 아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빨리 버리자. 어우, 깜짝이야. 아, 나왔어요. 저건 반칙이죠. 아,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심 달려갑니다. 아, 꺼냈어요. 아, 과태료. 아, 세상에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연병 뭐야 이건? 아, 어머니 표정을 보세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당황하고 계시거든요. 아, 이제는 얄짤없어요. 저건 그냥 내야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제부터 쓰레기 버릴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충 버리면 저렇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받지 않으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이, 연병 지랄하는 이게 뭔 일이야? 전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효자아들입니다. 최근 지자체 환경 공무원들이 생활 쓰레기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직접 열어본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부터 규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릴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어머니, 아버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보자마자 맞추시면 주부구단 참 잘했어요 도장과 부상으로 효자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돈으로 다오. 자, 시작합니다. 나머지 보기가 전부 껍질이니까 혹시 양배추? 엥? 틀렸어? 다들 맞추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파인애플 껍질입니다. 딱딱한 파인애플 껍질은 음식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를 골라주세요. 당연히 통닭뼈지. 또 틀렸다고? 정답은 뭘까요? 바로 수박 껍질입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헷갈리시죠? 파인애플 껍질과 수박 껍질 둘 다 똑같이 딱딱한데 이렇게 다르죠? 아니, 같은 껍질인데 왜 분류가 다른 거야? 점심 메뉴 주문할 때도 헷갈려서 통일해서 시키는데 쟤네들은 뭔데 왜 따로 국밥이야 글쎄? 자, 그러면 도대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 기준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상태의 것이면 음식물 쓰레기, 동물이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면 일반 쓰레기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나 동물, 가축 등의 사료로 재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던 파인애플과 수박 껍질의 경우는 수박 껍질은 하얀 부분까지 먹을 수 있죠? 반대로 파인애플 껍질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아, 맞네, 맞아. 자, 그러면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이고 음식물 쓰레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첫째, 딱딱함. 밤, 호두, 땅콩, 코코넛 등 딱딱한 견과류의 껍질들은 동물들이 섭취가 불가능하기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류 종류의 게 껍질 같은 것들도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복숭아, 살구, 감 등 먹을 수 없는 딱딱한 핵과류 씨앗 역시 일반 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 돼지, 닭, 생선의 뼈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분쇄기에 넣었을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다만 살코기가 붙은 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향이 지나치게 강한 뿌리. 채소는 딱딱한 부분이 많지 않아
웬만한 동물들이 섭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안내문에 따르면 대파, 쪽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마늘대, 고추씨, 고추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향이 강해 동물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셋째, 특정 섬유질의 사료화. 부드럽다고 다 음식물이 될 수 없고 딱딱하고 푸석한 것도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콩껍질,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도 음식물 쓰레기에 섞여선 안 됩니다.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것이 사료 성분이 되면 가축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넷째, 그 외 재활용 불가. 녹차 찌꺼기나 한약재 찌꺼기는 어떨까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양분이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계란 껍질도 대부분 섭취가 불가능하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류인 보고의 내장과 독성이 있는 부분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앞에서 언급했던 특정 껍질들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과일과 채소의 껍질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발효와 분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껍질이라도 발효와 분해가 가능하다면 수박, 멜론, 망고 등 부피가 큰 것들도 작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쓰레기 분류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폐 식용유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하시거나 키친타올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 등 염분이 높고 매운맛을 자극하는 식재료들 또한 사료로 만들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김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김치 국물은 음식물 쓰레기고 양념이 버무려져 있는 김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김치까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려면 양념을 다 씻고 나서 버리시면 가능합니다. 11월부터 이미 규제 시행 중이라 예전에 비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신경 써야 할 규제들이 많아져서 무심코 버린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이 효자들. 덕분에 앞으로는 쓰레기 버릴 때도 조심해서 버릴게. 그런 의미에서 엄마, 오늘 저녁은 뭔가요? 오늘 저녁은 패스야. 과태료 10만원 지출이 나가버려서 오늘은 패스하자. 왜? 그런 게 어딨어요? 왜? 니들도 자체 휴강 같은 거 하잖아. 여보, 난 대학생도 아닌데 왜?